한국의 부모와 자녀, 존중을 되찾는 6가지 방법.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수십 년간 자녀를 키우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당신의 조언을 무시할 수도 있고, 당신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얕잡아 보거나 더 심하게는 짐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 성인이 된 자녀들이 당신을 예전처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좌절감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들을 우선하며 살아왔는지 일깨워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불필요한 다툼이나 원망 없이 자녀의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대응 방식에 작은 변화를 주어 자녀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은 가정 내에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자녀의 인정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자녀의 편의를 위해 당신의 일정을 바꾸고 거절하고 싶을 때도 예라고 답하며 자녀의 필요를 당신의 것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가 언젠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좇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자기 희생이 아닌 자기 존중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자녀에게 맞춰주고 그들의 뜻에 따르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당신의 감정을 억누른다면 당신은 자녀에게 당신의 감정은 뒷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셈이 됩니다. 과거에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김영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필요에 맞춰 자신의 삶을 재구성했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해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그녀를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언제나 양보하고 동의하며 침묵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녀의 존중을 원한다면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필요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녀가 싫어하더라도 당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녀들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존중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논쟁하지 말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녀가 당신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말을 끊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당신의 본능은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좌절을 피하고 싶다면 논쟁은 결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싸워서 존중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까? 존중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은퇴한 교사이신 박정호 선생님은 평생 교실에서 자신감 있게 학생들을 이끌었지만 집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조언을 꼰대 같은 잔소리로 치부했고 때로는 그가 무언가를 바로잡으려 할 때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맞서 싸웠지만 싸울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논쟁하는 대신 그는 자녀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존중을 갈구하는 대신 이미 존중받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이기려는 필요 없이 말했습니다. 서서히 자녀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정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강인한 존재로 서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품위를 지키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결코 그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모범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정서적 만족을 위해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감지하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은 깨집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인정, 애정 또는 관심을 기대면 그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짜증을 내거나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현숙 여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한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자 그녀는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하지 않으면 그녀가 먼저 그리고 너무 자주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그들이 보고 싶은지 얼마나 자주 찾아왔으면 하는지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오히려 자녀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현숙 여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거나 먼저 전화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챙겼습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활기찬 삶을 사는 어머니를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자녀에게 덜 의존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보여줄 때 그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명확한 선을 긋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존중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가 무례하게 말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하찮게 여기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끊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 선이 넘어졌을 때 그것을 확실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최경수 사장님은 은퇴 후 성인 자녀들을 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고 그의 걱정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그의 생활 방식까지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침묵이 자녀들의 무례한 행동을 용인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말을 끊자 그는 침착하게 네가 들을 준비가 되면 계속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의 의견을 묵살하자 그는 내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할 때 그는 기본적인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들은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스스로를 존중할 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그들도 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감사하지 않는 일방적인 베풀음을 멈추십시오.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지원을 당연하게 여겨질 때조차도 아낌없이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 때 당신은 사랑이나 존중이 아닌 기대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김진우 씨는 항상 자녀들에게 관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돕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감사 대신 돌아온 것은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김진우 씨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자녀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리하게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고 요청받기 전에 먼저 돕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관대함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자녀들 외에 당신만의 삶을 구축하십시오. 자녀의 존중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학관계는 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 외에는 아무런 삶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적, 관심사, 그리고 성취감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당신이 즐거움이나 인정을 위해 자신들에게 의존한다고 본다면 그들은 숨이 막히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을 자신만의 삶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윤서희 여사는 모든 것을 자녀들의 삶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관심은 오히려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녀들을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놓자 놀랍게도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독립적인 삶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신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들의 관심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존중은 자녀에게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선을 그으며 어떻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 영감을 주어 얻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당신을 예전보다 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기 시작했다면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접근 방식을 바꾸십시오. 자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품위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정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스스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관대함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 외에 당신만의 삶을 구축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를 실천할 때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관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존중은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얻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